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친손녀가 아니라고요. 그럼 이 돈들은 다 뭐예요? 말도 안 돼. USB 찾았어요. 빨리 이쪽으로. 내가 폭탄을 터뜨리면 이틀에 강을 건너 중국으로 가라. 남한으로 가야 한다. 이게 터지면 놈들이 올 거다. 그때 강을 건너 중국으로 가라. 여권과 돈은 그림 뒤에 있다. 이 고비만 넘으면 돼. 중국이 바로 적이다. 희망을 버리지 마라.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위험했던 한 여성의 탈출 실화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습니다. 권력 서열 5위, 오 장군의 손녀, 평양 최고의 엘리트 화가. 하지만 그 화려한 삶은 25년간 지속된 거대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비밀 비자금, 지하 금고에 숨겨진 수십억 달러의 흑막,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자신의 친가족을 멸문시킨 잔혹한 진실, 그녀를 돕는 의문의 국정원 요원, 그녀를 제거하려는 가짜 가족, 국경선에서의 목숨을 건 최후의 도박, 그리고 눈물의 희생. 그녀가 대한민국으로 가져온 것은 단순한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북한 정권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치명적인 증거였습니다. 가짜 장군의 손녀, 진짜 예술가의 핏줄, 최유정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양의 보통강 구역, 최고위 간부들만 거주할 수 있는 특권의 상징, 그곳. 이곳에 사는 최유정은 북한에서 가장 부러움을 받는 25살이었습니다. 최고 권력 서열 5위, 오 장군의 외동손녀라는 타이틀. 그것은 북한에서 신분을 보장하는 철저한 보호막이었죠. 유정은 어릴 때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국가공훈 화가. 그녀의 그림은 곧 당의 자랑이었고, 그녀의 삶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황금 감옥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유정의 마음속에는 항상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호화로운 삶 속에서도 그녀는 늘 외톨이였습니다. 가짜 웃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그녀의 진짜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어느 날 오 장군이 유정을 불렀습니다. 유정아, 원수님께서 특별히 내게 임무를 맡기셨다. 조선혁명 미술품 관리국 지하 극비리에 보관된 혁명 미술품의 목록을 정리하고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 오 장군은 이 임무가 최고 지도자의 특수사업과 연관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정은 그저 당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녀의 직감은 이 임무가 심상치 않음을 경고했습니다. 미술품 목록 정리라고? 왜 나를, 보이부도 아닌 나를 이런 극비 금고에 보내는 거지? 오 장군 할아버지는 무언가 숨기고 있어. 며칠 뒤 유정은 평양의 한 건물, 지하 깊숙한 곳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철문 하나, 2개, 3개를 지나 마침내 나타난 거대한 지하 금고, 습기와 어둠이 가득한 이곳에 수백 점의 명화들이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유정은 목록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당 선전용 그림이었지만 그 중에는 북한 역사상 기록에서 지워진 듯한 이질적인 화풍의 고전 작품들이 다수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방치된 천으로 덮인 대형 벽화 앞에서 유정의 발이 멈췄습니다. 천을 걷어내자 강렬한 필치와 슬픔이 담긴 전에 본 적 없는 초상화 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유정은 그림의 섬세한 묘사에 압도되어 벽화를 살펴보던 중 그림 액자 뒤쪽에
얇은 틈새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손을 넣어 꺼낸 것은 낡고 얇은 흑백 사진 한 장, 그리고 반쪽짜리 은 목걸이였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걸 여기에 숨겨놓은 거지? 사진 속에는 1950년대 풍의 옷을 입은 강인하면서도 슬픔이 담긴 눈빛에 젊은 남자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유정은 이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이 낯설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랜 꿈속에서 보았던 얼굴처럼 그녀가 금고 문을 닫고 나올 때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는 25년간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그녀의 화려한 삶 뒤에 숨겨진 거대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섹터에서는 그녀의 은밀한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접근한 의문의 남자 강 부장.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다음 날 유정은 사진과 목걸이를 품에 숨기고 다시 지하 금고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미술품 목록 정리였지만 이제 진짜 임무는 자신의 뿌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유정은 금고의 기록실에서 숨겨진 자료들을 몰래 찾아보았습니다. 백두의 별이라는 작가명은 모든 기록에서 삭제되어 있었고 그녀가 찾은 정보는 단편적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최동무 여기서 혼자 뭘 하고 있소? 보이부 소속 강 부장이 나타났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차가운 눈빛에 그가 그녀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강 부장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들으시오. 이 미술품들은 혁명적 가치가 아닌 김정은의 해외 비자금입니다. 북은 지금 외화벌이의 혈안이 되어 이 고미술품들을 암시장에 내다 팔려 하고 있어.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가 지켜온 고귀한 미술품들이 정권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였다니. 유정은 온몸이 떨렸지만 강 부장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여기에 투입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오 장군에게 이 컬렉션의 유일한 열쇠입니다. 위험해지기 전에 당신의 진짜 삶을 사시오. 여기. 강 부장은 그녀에게 엄지손가락만 한 USB를 건넸습니다. 강 부장은 빠르게 금고를 나갔습니다. 유정은 젖은 손으로 USB를 움켜쥐었습니다. 이 보이부 요원은 대체 누구일까요?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에게 진실을 말하는 걸까요? 그날 밤 유정은 자신의 집에서 몰래 USB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외부에서 입수한 듯한 북한 초기 예술가들에 대한 방대한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자료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흑백 사진 속 남자의 이름을 발견합니다. 안창호. 1950년대 최고의 화가였으나 반당적 종파분자로 몰려 숙청, 모든 기록이 말소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록. 안창호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으며 숙청 직후 딸은 고위층의 양녀로 입양되어 신분이 세탁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양아버지의 이름은 오 장군. 유정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반쪽짜리 목걸이는 안창호 부부가 결혼 기념으로 맞춘 것과 일치했습니다. 오 장군은 그녀의 친할아버지를 죽인 원수이자 그녀의 인생을 훔친 기만자였습니다. 25년간의 거짓이 무너지는 순간 다음 섹터에서는 유정이 복수를 결심하고 강 부장과 손을 잡습니다. 그들의 위험한 계획이 시작됩니다. 유정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25년간 믿어온 사랑과 존경이 할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계획이었다는 잔인한 진실. 그녀는 이제
장군의 손녀가 아닌 숙청된 예술가의 핏줄로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강 부장은 유정에게 다시 연락했고 그들은 평양의 한적한 뒷골목에서 은밀히 만났습니다. 빗물이 흐르는 어둠 속 강 부장은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나는 남한 요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북내부의 부패와 비리를 폭로하려는 지하 세력의 일원입니다. 오 장군은 당신을 이용해 이 비자금 컬렉션의 최종 가치를 매기고 해외에 판매하려 할 것입니다. 그가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좋습니다. 오 장군은 제 친할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저는 탈북을 원하지만 그 전에 이 모든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거래 장부를 확보해야 합니다. 유정은 강 부장과 함께 최종 보고서 제출을 위장한 잠입 작전을 세웠습니다.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금고 깊숙한 곳에 숨겨진 김정은의 비자금 거래 내역이 담긴 원본 장부를 찾는 것. 하지만 오 장군 역시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정을 감시하는 보위부 요원들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임무가 끝나는 즉시 유정을 제거하라는 잔인한 명령이었습니다. 나는 오 장군의 연극 무대 위에서 마지막까지 광대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무대의 엔딩은 내가 결정할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복수, 그리고 나의 자유를 위해 유정은 오 장군에게 최종 보고서 제출을 핑계로 금고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순순히 허락했지만 유정은 그의 눈빛에서 승리감과 동시에 죽음의 그림자를 읽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유정은 작은 마이크로필름 카메라를 치마 속에 숨기고 지하 금고로 향했습니다. 숨막히는 침묵 속 그녀는 다시 철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다음 섹터에서는 생과 사를 가르는 위험한 임무가 시작됩니다. 지하 금고. 유정은 겉으로는 미술품 가치 재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척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장부를 찾기 위해 금고 내부를 샅샅이 스캔했습니다. 최동무, 작업은 잘 되고 있소? 오 장군 동지께서 보고서를 기다리고 계시니 서두르시오. 감시 요원이 그녀의 뒤에 바짝 붙어 압박했습니다. 유정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강 부장의 정보에 따르면 장부는 미술품이 아닌 폐기된 기록물 보관소에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폐기실 입구를 찾았지만 강철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오 장군, 내가 금고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열쇠를 그대로 두었을 거야. 그녀는 오 장군이 늘 자신의 책상에 보관하던 열쇠 묶음을 떠올렸습니다. 유정은 미술품 포장용 도구를 핑계로 감시 요원을 잠시 밖으로 유인했습니다. 단 3분, 그녀는 오핀과 작은 철사를 이용해 자물쇠를 따는 데 성공했습니다. 낡은 기록물들 속에 숨겨진 두꺼운 검은 장부, 국가경제특수사업 결산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유정은 장부를 펼쳤고 그녀의 눈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충격적인 비자금 거래 내역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마이크로필름 카메라를 작동시켰습니다. 셔터 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듯한 극도의 침묵 속에서 유정은 페이지 하나하나를 기록했습니다. 이 필름이 바로 오 장군의 목숨을 거두고 자신의 자유를 살 증거였습니다. 그때 금고 바깥에서 감시 요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동무, 뭐 하는 거요? 유정은 장부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폐기실 문을 닫은 뒤 마이크로필름을 안전하게
치마 속에 은닉했습니다. 폐기할 목록이 많아서 확인 중이었습니다. 보고서 작성 중입니다. 유정은 최대한 침착하게 감시 요원을 대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지만 표정은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미술품 보고서를 마무리하는 척하며 금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금고 문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오 장군의 눈빛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서 이곳을 나갈 수 있을까요? 다음 섹터에서는 오 장군의 배신이 절정에 달합니다. 유정이 금고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오 장군이 3명의 보위부 요원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유정은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오 장군은 보고서를 받지 않고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수고했다, 유정아. 아니, 안은숙, 내가 그 반역자 안창호의 손녀라는 것을 잊었을 줄 알았느냐? 할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연기는 그만두거라. 내가 이 금고의 열쇠로 필요했지만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 비밀은 죽음과 함께 묻혀야 하는 법. 오 장군은 품속에서 권총을 꺼내 유정에게 겨눴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유정에게 다가갔습니다. 유정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살아서 금고를 나갈 수 없다는 것을. 할아버지, 당신은 제 친할아버지를 죽였고 이제 그의 손녀까지 죽이려는 겁니까? 당신은 괴물입니다. 그 피를 물려받았으니 이 땅에서 내 자리는 없다. 편히 가거라. 오 장군은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유정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쾅! 총성은 울렸지만 유정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 부장이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나타나 오 장군을 향해 총격을 가한 것입니다. 오 장군의 팔이 꺾이며 권총이 떨어졌습니다.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보위부 요원들과 강 부장 사이에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유정은 재빨리 떨어진 오 장군의 권총을 주워들었습니다. 유정동무, 이쪽으로. 지하 통로. 강 부장은 유정에게 터널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오 장군은 팔을 부여잡고 분노에 찬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강 부장은 연막탄을 터뜨리며 유정을 지하 통로로 밀어 넣었습니다. 오 장군의 처절한 외침과 보위부의 총소리가 뒤섞인 채 유정은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배신자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섹터에서는 평양 시내를 가로지르는 목숨을 건 추격전. 희망의 빛은 보일까요? 지하 통로. 유정은 강 부장과 함께 흙먼지 가득한 좁은 터널 속을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보위부 요원들의 외침과 발소리가 맹렬하게 쫓아왔습니다. 이 통로는 평양역 근처 배수로로 연결됩니다. 정신 차리시오, 유정동무. 강 부장은 총구를 뒤로 겨누며 길을 열었습니다. 유정은 터널 속에서도 치마 속에 숨긴 마이크로필름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잃으면 강 부장의 희생은 물론 자신의 모든 고통이 헛된 것이 됩니다. 마침내 그들은 폐쇄된 배수로를 통해 평양의 한적한 주차장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군용 트럭 한 대가 시동이 걸린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강 부장의 철저한 준비였습니다. 압록강 철교까지 45분 안에 국경을 넘어야 합니다. 지금쯤 오 장군이 시내 전체를 봉쇄했을 겁니다. 강 부장은 트럭을 몰아 평양 시내를 가로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잠잠하던 시내는 곧 사이렌 소리와 함께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오 장군의 특수 경호대 차량들이
사방에서 몰려왔습니다. 트럭은 낡았지만 강 부장은 노련했습니다. 그는 좁은 골목길을 이용하고 검문소를 무단으로 돌파하며 추격대를 따돌렸습니다. 트럭 창문에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저들을 따돌려야 해요. 걱정 마시오. 이 트럭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작전은 압록강에서 펼쳐질 겁니다. 추격대는 끈질겼습니다. 강 부장은 마지막 도박으로 인적이 드문 외곽도로를 선택했고 압록강 철교가 희미하게 보이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철교는 이미 경비대 차량으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국경선. 강 부장이 준비한 마지막 작전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작전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희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압록강 철교 앞 경비 차량과 무장한 군인들이 촘촘히 국경을 막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오장군의 경호대 차량들이 쫓아오는 상황. 사방이 막힌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유정동무,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철교는 안 됩니다. 저들은 폭발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강 부장은 트럭을 멈추고 유정을 재빨리 트럭 뒤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저기 보시오. 강물은 얕고 얼음이 얼어 있습니다. 저곳을 걸어서 넘어야 합니다. 이쪽은 이미 폭발물로 경비가 허술합니다. 걸어서요?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오장군이 도착하면 끝입니다. 당신이 살아야 진실이 밝혀집니다. 강 부장은 트럭 뒷좌석에서 미리 준비해둔 폭약 뭉치와 신관을 꺼냈습니다. 그는 트럭 밑바닥에 폭약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정은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직감했습니다. 강 부장 동무, 안 됩니다. 같이 가야죠. 당신까지 여기서 희생할 수는 없어요. 나의 임무는 여기서 끝납니다. 이 트럭이 경비대의 시선을 완전히 끌어줘야 당신이 저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복수요. 멀리 오장군의 경호대 차량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강 부장은 신관을 트럭에 연결하고 유정의 손에 마이크로필름을 쥐어주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진실을 폭로하시오. 반드시. 나는 뒤따라갈 수 없지만 당신이 곧 나의 자유입니다. 내가 폭탄을 터뜨리면 이틀에 강을 건너 중국으로 가라. 남한으로 가야 한다. 이게 터지면 놈들이 올 거다. 그때 강을 건너 중국으로 가라. 여권과 돈은 그림 뒤에 있다. 이 고비만 넘으면 돼. 중국이 바로 적이다. 희망을 버리지 마라. 강 부장은 유정을 강가로 밀어 넣었습니다. 유정은 차가운 강물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뒤에서는 오장군의 차량이 트럭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오장군은 트럭 운전석에 앉아 있는 강 부장을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강 부장의 영웅적인 희생,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감동적인 클라이맥스가 다가옵니다. 오장군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강 부장에게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강 부장은 미동도 하지 않고 트럭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음물 속 유정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강철수, 내 이놈, 감히 나를 배신하고 반역자의 피를 돕느냐. 당장 트럭에서 내려. 오장군 동지, 당신의 탐욕은 끝났습니다. 진실은 영원히 감출 수 없습니다. 오장군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 부장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알이 트럭 창문을 깨고 강 부장에게 명중했습니다. 유정은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참았습니다. 경비대원들이 강 부장을 체포하기 위해 트럭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강 부장은 마지막 힘을 짜내 신관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쿠궁. 트럭은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불꽃에 휩싸였습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경비대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오 장군은 폭발의 충격에 나가떨어졌습니다. 폭발은 국경 경비대의 시선을 완전히 강물에서 트럭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유정은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임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필사적으로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강물은 그녀의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녀의 몸은 얼어붙었지만 강 부장의 희생이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 이 맹세가 그녀의 유일한 불꽃이었습니다. 유정이 젖은 손으로 마이크로필름을 꽉 쥐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춥고 낯선 땅이었지만 이곳은 자유로 가는 첫 관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 폭발로 인해 솟아오르는 불길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 불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불길은 강 부장의 마지막 의지이자 오 장군의 몰락을 예고하는 서막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쉬지 않고 자신을 도와줄 조력자를 찾아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국경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자유는 아직 멉니다. 험난한 제3국 루트가 그녀를 기다립니다. 중국 땅. 유정은 강 부장이 알려준 접선책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몸을 숨긴 채 한국 대사관으로 갈 수 있는 제3국 루트를 모색했습니다. 탈북자들을 이용하려는 브로커들의 위험과 중국 공안의 감시를 피해 유정은 기차와 버스 그리고 도보로 험난한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무기는 치마 속에 숨긴 마이크로필름이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동남아시아의 한국과 유정은 한국 대사관 문 앞에 섰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25년 동안의 거짓과 한 달간의 지옥 같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직원의 따뜻한 환영에 유정은 비로소 복물 터지듯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며칠 뒤 유정은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구름은 그녀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비밀을 덮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장군의 손녀가 아닌 자유인 최유정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대한민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그녀는 공기의 질감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유를 만끽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는 동안 유정은 자신이 가져온 마이크로필름을 국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오 장군의 비리와 김정은의 비자금, 그리고 강 부장의 희생까지 국정원은 그녀의 진술과 필름을 토대로 진위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유정은 이제 세상에 진실을 알릴 마지막 순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폭로는 북한 정권의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강 부장의 희생과 그녀의 25년 거짓이 헛되지 않도록 유정은 세상 앞에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이크로필름은 곧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폭발적인 증거였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폭로가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에서 펼쳐지는 가장 강력한 반격, 그리고 그녀의 새로운 살. 2025년 서울. 유정은 기자회견장 단상에 섰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그녀는 25년간의 연기를 끝내고
진실을 말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 권력 서열 5위 오 장군의 손녀로 알려졌던 안은숙, 지금의 최유정입니다. 저는 오늘 북한 최고 지도부의 치명적인 비리와 저의 가족에게 벌어졌던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 장군은 제 친할아버지를 반역자로 몰아 숙청하고 저를 이용해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리해 왔습니다. 제 손에 들린 이 마이크로필름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불법 미술품 거래 내역이 담긴 증거입니다. 유정이 마이크로필름을 높이 들어 보이자 기자회견장은 플래시 세례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의 폭로는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주요 언론은 북한 지도부의 탐욕과 잔혹함을 헤드라인으로 다루었습니다. 오 장군은 곧바로 숙청되었고 김정은 정권은 사상 최대의 국제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유정은 폭로 이후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정치적 도구가 아닌 자유로운 예술가로서 다시 붓을 잡았습니다. 밝은 조명이 비치는 작업실, 유정이 캔버스 앞에 섰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나의 진짜 핏줄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강 부장 동무, 당신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의 그림은 진실을 담는 캔버스가 될 것입니다. 그녀의 그림 속에는 이제 억압받는 북한 동포들의 슬픔과 그녀의 친할아버지 안창호의 예술론, 그리고 강 부장의 영웅적인 희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완성된 작품, 자유와 해방을 상징하는 강렬한 색채의 그림. 그녀는 오늘도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가짜 장군의 손녀의 그림자가 아닌 자유를 쟁취한 예술가의 손녀로서의 당당한 모습입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춥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북한의 거짓된 권력이 언젠가는 무너지고 모든 억압된 영혼들이 자유를 찾을 그날을 염원하며 그녀는 오늘도 붓을 놓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여성의 탈출기가 아닌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휴먼 드라마로 기억될 것입니다. 최유정, 그녀는 장군의 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예술가의 핏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일들이 북한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유,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진실을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